기억해야 할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 정부가 역사로 기록해주지 않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들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관해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들 체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저지 네트워크 이준식 정책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고등학교 2학년 3반 24번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하나만 하기에도 너무나 벅차 죽겠는데 이놈의 세상은 우리에게 별아 별거를 다 하도록 떠밀고 강요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여기에 모인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해야만 한 일이기에 결코 실망할 일도 좌절할 일도 주저앉을 일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언제나 그랬듯 우리가 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 백성들이, 민중들이 이 나라를, 이 땅을 지금까지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만 가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아무리 강력한 공권력으로 짓누른다 해도, 이 정부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엄마 아빠의 힘보다는 강할 수가 없다고 믿기에 우리 엄마 아빠들은 반드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아무리 어린 아이에게 부자할 것 없는 인권이라도 완벽하게 보장받고 누리는 세상을 만들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학생 결의하나 대표 정우령입니다. 1943년 영문도 모른 채 일본군 손에 끌려가 가족을 잃고 인생을 빼앗긴 14살의 소녀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바로 영화 기항 이야기입니다. 영화 기항이 개봉되자마자 적은 상영관 수에도 불구하고 높은 예매율을 보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졌고 현재는 46만이 넘는 관객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이다, 평생 기억해야 하는 역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이 합의한 위안부 합의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정부가 말했던 것처럼 최상의 합의가 아니었다는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범죄도 공식 사죄도 없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합의였을 뿐입니다. 오죽했으면 25년이 넘도록 싸워온 할머니께서 88세 나이에도 투쟁하기 좋은 나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돈으로 이 문제를 무마시키려는 정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할머니들의 슬픔을 아는 척하면서 일본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을 눈감아준 채 전쟁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역사를 왜곡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위안부라는 단어조차 알지 못하게 교과서에서 그것을 삭제하는 이 파렴치한 박근혜 정권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결코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두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일합의 이후 이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그리고 이 무효화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생들은 무작정 소녀상 옆에서 농성을 시작하였고 이것이 벌써 60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수많은 시민분들이 응원을 보내주셨고 지지를 해주셨지만 아직 이 거리로 나오기에 많은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결코 가슴 아픈 역사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책임자가 처벌되어야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가 확실히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모이려고 합니다. 민족의 자주적인 역사의 날 3월 1일 전국에서 위안부 합의 전면 무효의 구호를 들고 모이려고 합니다. 이곳 서울시청 광장에서도 3시에 모이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주셔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것을 빼앗아들려는 자들과 함께 맞서서 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1일 다시 한번 이곳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권이 멀쩡한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랬습니다. 걔도 3살 정도 되면은 세상의 이치를 눈치로라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개만도 못합니다. 3년 동안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기는커녕 뭐든지 잘못합니다. 뭐든지 국민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국민들 3분의 2가 국정교과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 국정교과서 강행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2017년이 무슨 해입니까? 박근혜 생물학적 아버지이자 정치적 후견인인 박정희가 태어난 지 100년 되는 해랍니다. 박정희 묘소에 국정교과서 바치기 위해서 국정화를 강행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이 엉터리 새누리당 정권을 다시 연장하려고 국민들의 학생들의 의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서 자기들을 지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합니다. 국정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비판을 하니까 박근혜 입으로 그랬습니다. 친일독재 미화교과서가 나오면 좌시하지 않겠다. 미안한 얘기지만 친일독재 교과서 맞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사회교과서가 배부가 됐습니다. 새학기에 쓸 교과서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사회과에서 역사를 배우는데 그 사회교과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이 싹 빠졌습니다. 친일파 얘기 싹 빠졌습니다. 박정희 정권 독재 얘기 싹 빠졌습니다. 박정희 정권을 뭐라고 서술했냐면 법에 따른 통치를 했답니다. 세상에 20년 동안 독재를 했는데 법에 따른 통치를 합니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너무 많이 집중된 게 박정희 정권의 문제랍니다. 이전에는 박정희 정권하에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억압되었다고 분명히 써 있었는데 그거 다 뺐습니다. 학생들한테 박정희 정권이 독재 정권 아니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독재 미화 교과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올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미래 뻔합니다. 박정희 정권 미화하고 친일파 미화하고 일제 식민 통치를 미화하는 그런 교과서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 교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됩니다. 박근혜 정권을 심판해서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됩니다. 2017년에 박근혜 정권이 국정교과서 내면 박근혜가 가보로 보관할 한권 제각을 모두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됩니다. 처박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 심판해야 됩니다. 2016년 총선에서 심판하고 2017년 대선에서 심판해야 됩니다. 그 심판의 날까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기 위한 폐지하기 위한 싸움 멈추지 않겠습니다. 같이 싸웁시다. 깊은 상처 안고 사는 진실 어깨에 작은 눈길 건네는 친구가
4반 7번 김동혁 아빠 김영래입니다. 저희 4.16 합창단은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힘들어하시고 마음 아파하고 많이 힘들어하실 때 어떻게 보면 노래로 연결해준 그러한 우리 4.16 합창단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아이들이 많이 어머님 아버님과의 그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연결해준 것 같고요. 이 자리는 이 나라가 정말 우리 국민들과 노동계약법, 사드 배치, 그 백남기 어르신의 그런 어떤 공권력을 인한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자리인데 저희가 조금은 살기 좋은 나라, 아이들을 조금은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는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온 건데 정령 저기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정부 여당은 이런 아픔을 가진 분들의 어떤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비록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는 분명히 진실이 승리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그 백남기 어르신 쾌유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 노래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드 배치 반대한다! 백남기를 살려내라! 박근혜 독재 심판하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이 땅에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까? 경제도 복지도 다 좋지만 평화가 먼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서울은 북의 핵폭탄이 아니더라도 미사일 한 발만 맞으면 거미줄같이 깔려있는 도시가스 파이프가 폭발을 하고 주유소 지하 탱크들이 폭발을 하면 서울 불바다는 잠시입니다. 대통령이야 정부 관료들, 군 장성들은 청와대 지하 벙커에 숨을 수 있지만 우리 민간인들은 숨을 곳도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남북 군사 대결은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입니다. 저는 종교인으로 생명과 평화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북의 핵심을 반대하지만 북은 지난 몇 년 동안 평화협정을 요구하면서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핵심을 계속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왜 남북의 민중들이 원하는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60년이 넘는 준전시 상태로 그것도 같은 민족이 종부리를 거누고 살아가야 합니까? 도대체 이걸 누가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합니까? 북의 민중이 원합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죠? 미국입니다. 세계 무기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이를 팔아먹고 살아가는 미국 군수 자본주의가 남북을 대결 상태로 몰아넣고 비싼 무기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2010년 7월달 미국 국회에서 예산위원장이
국방부 장관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방부 예산 삭감하니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F-15 전투기 개발 중지다. 제가 똑똑히 그거를 화면으로 봤습니다. 그러자 국방부 장관 답변하기를 미국 국비 예산 없이 일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남한이 우리나라가 제일 첫 번째로 F-35 전투기 대당 1,500억 원 하는 것 40대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행기 언제 받기로 한 줄 아세요? 2013년에 계약하고 2020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심각해서 2020년에 못 준다고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살 때 설계 도면만 보고 자동차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 됩니다. 왜요? 군 작전 통제권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야 한반도 전쟁 작전에 이 무기 필요하다 그러면 사야 합니다. 그래서 F-35 전투기도 사고 중고 공중급유기도 사고 우리나라는 좁아서 필요도 없는 사드 배치도 하고 이런 판국입니다. 우리는 제주만 넘는 곰이고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요즘 사드 배치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그 얘기가 살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관이 사드 배치 합의한 게 없다고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바보 됐습니다. 나라에 자주권이 없으니 대통령만 바보 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바보 됐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나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바보예요? 바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주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최근에 미군 501호 작전 계획에는 김정은 참수 작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고 어느 백성이고 자기 코앞에서 적군들이 자기네 지도자 목을 따는 군사훈련을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씨 좋아하지 않지만 만약 일본 놈들이 울릉도 앞바다에서 박근혜 참수작전 군사훈련을 진행한다면 저는 매우 분개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찾아내기 위해서 4.19 부마항쟁, 광주항쟁, 87년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지켜내야 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손을 잡고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하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올해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을 만들 차례야. 이제는 우리가 빛이 내 차례야. 그렇게 갔잖아. 우리 답답하게 이제 진짜 우리의 시간이 온 거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것도 비정규직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침 폐기와
노동계약 중단을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전체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입니다.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 정의로운 투쟁에 힘을 모을 것입니다. 정부가 호심탐탐 노동계약 법안 통과를 노리는 만큼 우리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함께 투쟁합시다. 외쳐보겠습니다. 이대 지침 폐기하라! 노동법 개혁 중단하라!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불대포 살인 진압은 국가폭력입니다. 100일이 지나도록 사과도 없고 책임다 처벌도 없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쌀값 보장이라는 최소한의 약속도 저버렸습니다. 사지로 내몰린 백남기 농민은 생존의 낭떠러지로 내몰린 지금 우리 농민들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농민은 생명의 땀을 일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백남기를 살려내라! 경찰청장 파면하라! 식량주권 지켜내자! 장애인의 몸에 장애급수라는 낙인을 찍어 사람의 권리를 돈으로 바꾼 장애 등급제, 가난한 이들과 가족을 죽음의 상으로 묶어버린 부양의무제, 이 사악한 두 법을 반드시 폐지합시다. 사람으로 살아갈 권리,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반드시 쟁취합시다. 노점상, 철거민, 영세상인이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한 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쟁취하기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하라! 빈곤을 철폐하라! 부모님 일자리를 뺏어서 청년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재벌의 이윤만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본질입니다. 청년 학생들은 노동계약을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재벌이 만든 위기의 비용을 노동자와 청년에게 전가하는 정부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더불어 기초학문을 죽이고 대학마저 기업화하는 박근혜식 대학 구조조정에도 반대합니다. 청년 학생들이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노동계약 중단하라! 노동계약 중단하라! 노동계약 중단하라! 대학 구조조정 반대한다! 대학 구조조정 반대한다! 대학 구조조정 반대한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네. 87년 민주화 승리로 정치적 민주주의만큼은 설령 수구 정권이 들어서도 불가역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민주주의를 박정희 유신시대로 되돌려놓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초헌법적 권력을 부여하는 테러 방지법은 제2의 긴급 조치입니다. 이 땅에 봄이 오지만 지금 이 땅은 겨울공화국입니다. 민주화 없이 민생 없다. 민주주의 유린하는 테러 방지법 나가내자! 나가내자! 테러 방지법 나가내자!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친일과 독재, 분단을 미화하는
역사 쿠데타입니다. 이 역사 쿠데타는 역사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진실을 숨기고 국민의 생존을 팔아먹고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현재 진행형 쿠데타인 것입니다. 국정화 이후에 세월호 지우기, 일본군 위안부 쓰레기 합의, 대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국정원 독재의 테러 방지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막아내고 민주주의와 평화, 민중들의 생존을 지킵시다. 멈추라! 역사 쿠데타! 지켜내자! 민주주의! 모든 사람은 존엄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그 어떤 존재도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존엄을 훼손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일을 조직적으로 선동하는 혐오 선동 세력은 국회뿐 아니라 그 어디에도 발 디딜 곳이 없어야 합니다. 혹시 나는 성소수자가 혹은 여성이 이주민이 아니라고 안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욱 분명히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소수자로 몰아가고 이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며 얻는 위안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인권을 기초로 한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혐오를 멈춰라! 혐오 선동을 중단하라! 평화의 안전핀, 남북 협력의 마지막 보루인 대성공단이 폐쇄되고 참수요, 선제 공격이요, 봉쇄요 하는 전쟁 선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핵 항공모함, 핵 폭격기, 특수작전부대가 한반도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력, 공존의 가치가 파괴되고 평화와 민주, 민생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오늘 우리는 적극적인 평화 실천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와 총선 부풍을 저지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갈 것입니다. 전쟁 연습 중단하고 평화 협상 시작하라! 평화와 민생 파괴하는 사드 배치 반대한다! 평화의 안전핀 개성공단 재개하라! 강제동원 인정 없고 공식 사죄가 없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무효입니다. 소녀상을 지키고 할머니의 명예와 인권을 위한 대학생들의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학내에서 대대적인 실천과 행동을 통해 3월 말 대규모 집회를 열어내고 4월 총선에서 역사의식 없는 정치인들을 심판하겠습니다. 강제동원 인정 없는 한일합의 무효다! 세월호 가족들은 국민과 함께 9분의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끝까지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진상규명 방해마라! 방해마라! 특조위 조사기관 보장하라! 온 나라가, 온 국토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설악산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의 땅,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을 지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마구 잡는 정부라면
이 생명, 이 자연도 마구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정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과 생명들의 연대로 설악산을, 이 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즉각 중단하라!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지금 각종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기 위한 헌법으로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사회공공화 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하라! 박근혜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한국의 영리병원인 제주도 영리병원을 작년 말에 허가했습니다. 무릎이 폭등, 건강보험 붕괴,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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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지금 3년 동안 건강보험 흑자가 무려 17조 원까지 쌓였습니다. 아파도 보장성이 낮아서 병원에 가지 못해 국민들이 아프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 돈을 기하로 건강보험에 지원금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으로 의료비를 인하하라! 참사와 고통을 기억하라! 우리를 지옥으로 내모는 자들에게 분노하라! 박근혜 독재를 심판하자!